자,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치가 뭐 제도도 있고 정책도 있지만 가장 관심이 가고 가장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물. 물론 이제 아까 첫 번째 주제, 두 번째 주제에서도 인물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, 그리고 작년에 연말 결산에서 어떤 밝힐 수 없는 불의 이유로 인물을 좀 했었지만, 후배들이 했었지만 그게 통으로 편집되는 아픔이, 참고하실 자료가 없습니다. 이건 없다라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제 올해 2023년 개묘년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여야 정치인들, 각각 여야를 출입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뽑아온 주목할 만한 정치인들. 네, 일단 저는 3명을 뽑아봤는데요. 사실 뭐 얘기가 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그리고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. 세 명이 어떤 이유로 좀 꼽게 됐는지.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뭐 정치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시죠. 당내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 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를 넘고 나면은 차기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 당내 비주류였거든요. 사실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지사를 할 때도 당내 주류는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압승해서 당대표가 됐고, 또 지금 이제 뭐 대선에서 지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뭐 역대 최저 득표 차로 패배한 상황이어서,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대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, 만약에 이 국면을 넘는다면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올해 특별히 꼽아온 이유 중에 포인트로, 그러면 올해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좀 최정점으로 좀 거론이 될 해라서 그런 건가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좀 사실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당권을 내려놔라, 좀 나갔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검찰 수사에 대한 그런 뭐랄까 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제 검찰이 그런 진술 증거 외에는 좀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거는 좀 아무리 뭐 그래도 이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.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좀 반기를 들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슈퍼스타 그런 이미지는 아마 올해도 이재명 대표와 홍주가 말했듯이 비주류로 또 오랫동안 해서 있다가 단숨에 지금은 절대 강자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. 국회의원들이 아닌 당박이나 당밖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나? 개혁의 딸들, 그다음에 뭐 양아들, 양심의 아들. 그런 이런 절대적인 지지, 뭐 극성 팬덤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받게 된 매력이 뭐야?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를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. 그래서 성남시장 때부터 SNS로 소통을 정말 잘하는 기초단체장으로 유명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 SNS를 좀 많이 활용하는 뭐 10대 후반, 20대, 30대에게 정말 광폭적인 지지를 받았던,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이 없었을 시절에도 굉장히 그런 좀 뭐랄까 다소 과격한,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점잖아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SNS에서 과감 없이 이제 비판하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이러셨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런 젊은 층들의 좀 기존의 정치권이라고 하면은 좀 높으신 분들, 그리고 좀 이제 잘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 잘 모르시는 그런 뭐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런 이미지를 많이 탈피해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좀 제 주변에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소통이 잘 된다. 제 SNS로 이제 항상 답변도 지금도 여전히 답변을 해주는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유튜브 라이브도 항상 하시면서 사실 뭐 기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최우선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좀 직접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비서진들도 굉장히 좀 몰랐는데 하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직접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다, 이런 후일담도 들리고,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두 번째로 김경수 전 지사를 꼽아왔는데, 김경수 전 지사를 꼽아온 이유는?
네,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매력은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.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좀 뭐 이게 당권을 내려놓는 이렇게 만약에 상황이 온다면 누군가는 이제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좀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본인은 좀 들리는 말로는 당분간은 좀 정치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 좀 칩거를 하시다가 주변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나오셨는데 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들어서 좀 민주당 내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꼽아봤습니다. 나는 김 전 지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 예전에. 근데 그때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은 정말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예의가 너무 발랐다는 그 기억이 있어서 되게 진짜 뭘까 호감이 가는 정치인이었어. 근데 호감이 가는 정치인들의 반면을 보면은 단점으로 보면 이제 권력 의지 문제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에 입문을 할 때 안 한다 했을 때 이제 권력 의지가 없다.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고 싸워내고 그 정권을 다시 교체를 했었지 당시에도. 김 전 지사는 권력 의지가 있나?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비슷한 이제 뭔가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해요.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참모로서 일을 많이 해온 스타일이거든요. 뭐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좀 전면으로 본인이 등장한 거는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좀 이제 실무진들과 좀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 좀 뭔가 말을 조금 세게 하는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조금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 약간 의외긴 해. 이른바 급 좋아하는 여의도 말로 보면 급은 되지. 당대표급이었으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.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의 뭐 다양한 일들로 해서 멀어져 있는 현재로서는 하지만 뭐 메시지는 꾸준히 내는 것 같긴 한데 세 번째가 가장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꼽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면. 일단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린 편이에요. 96년생입니다. 예, 96년생이라서 아직까지 20대인 좀 20대 정치인이 지금 굉장히 여의도에서 찾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 중에 20대가 딱 한 명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뿐인데 지금 뭐 20대 여성 정치인으로 좀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거의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기도 하죠. 그래서 3일에 이상한 나라의 박지원이라는 정치 에세이를 좀 출간을 했어요. 근데 뭐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에서 공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, 좀 뭐 주로 이재명 대표를 좀 저격하는 듯한 그런 일화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는데요.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되게 의외였던 게 이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이렇게 마지막이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. 쫓겨나가는 모양새로 좀 이렇게 물러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BBC에서 이제 올해를 빛난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을 꼽았어요. 예, 그게 조금 오히려 한국에서보다는 좀 그 국외에서 그런 어린 여성 정치인이 이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든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좀 조명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치권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년 정치인 발굴이잖아요.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좀 청년 정치인 딱 반짝반짝한 청년 정치인을 아직까지는 좀 발굴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제 청년 정치인 하면은 박지원 위원장이 좀 가장 좀 손 위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. 올해 그러면 좀 더 주목할 만한 행보를 할 것으로 좀 관측이 돼? 네, 그렇습니다. 왜냐면 일단 지금 책이 출간이 됐고 그래서 좀 뭐 그동안은 사실 언론 접촉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때 이제 지난해 이제 전당대회도 사실 당대표에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 이제 당원 자격 그 도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언론과는 접촉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인터뷰도 하고 책도 출간을 했으니 좀 더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일들, 민주당이 이제 또
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발언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도 놓치지 않고 박지원 전 위원장을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출연해주세요. 한번 마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은지는 몇 명 정도를 꼽아왔을까? 저도 똑같이 3명으로 하겠습니다. 누구? 일단은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하고요. 그다음 곧 이어 있을 원내대표 또 선출이 있기 때문에 김학용 의원을 꼽았고요. 또 저도 청년 정치인 한 명을 굳이 언급하자 하면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정도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 현직 의원, 아까 앞전 이제 주제들에서 또 많이 거론됐던 의원인데 김기현 의원을 첫 번째로 꼽아온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? 네, 일단 지금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고 많이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그 어대현이라고 하죠.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. 이게 정말 그 3월 달에 실현이 될 것인가 아닌가. 여기 지금 국민의힘 당내 모든 눈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을 꼽았고요. 또 원내대표를 할 당시에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당내 우호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을 가장 주목해야 할 2023년 정치인으로 꼽아봤습니다. 만나본 김기현 의원은 어떤 사람이야? 당내 우호적인 여론이 많다는 평가를 받듯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그 온화한 이미지를 풍기면서도요. 그러면서도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과감없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와닿았습니다.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에서 벗어나서 자맹을 이어갈 때 본인의 원내대표직까지 던지려고 하면서 좀 당내에 혼란을 수습한 그런 경험도 있긴 한데요. 이런 그 행보는 기자들이 느끼기에도 합리적이고 그 결단력이 있고 애당심이 있고 이런 것과 좀 같이 맞물려가지고 동일하게 느껴집니다. 혹시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면 당에 들어가기로 했어? 엄청나게 우호적인데 이제 요즘 말 억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칭송 일색인데 하지만 지금 결과를 열어봐야 되니까요. 결선 투표제 변수로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될지 아니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뭐 출마 결정을 하면은 아마 설 연휴 전에는 발표를 할 텐데요. 이게 판도를 얼마나 흔들 키맨으로 적용할지 이런 거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 전당대회에 결국 열린 거고, 두 번째 사실 김학용 의원은 뭐 우리는 누군지는 다 알지만 사실 좀 깜짝 놀랄 인선인데 김학용 의원을 꼽아온 이유는 어떻게? 원내대표 선출 때문에 꼽긴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당시에 수도권 121석 중에 단 16석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. 뭐 서울에서도 참패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는데요. 근데 김학용 의원은 사선의 중진, 거기다가 경기도 안성을 지역구로 해가지고 당에 좀 돌아오면서 중진으로서의 무게감과 경기도 지역구 의석 확보라는 그런 좀 당에서는 수도권 회복이라는 가업을 조금이라도 그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작년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, 4월 재보선 때 들어왔습니다. 근데 원래는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굉장히 컸는데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로 추대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저번에 원내대표 도전은 좀 무산이 의도치 않게 됐죠. 근데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 다음이기 때문에 그 다선 의원으로서 김학용 의원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면이 있어서 꼽아봤습니다. 예전 총선 21대 총선 때 현장 취재를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학용 의원이 그 가수 박상민 씨랑 엄청 친해. 유세 현장에서 박상민 씨가 와서 가수 박상민 씨가 와서 막 지원 유세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은지를 통해서 한번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세 번째로 장예찬 이사장 꼽아왔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? 일단 앞서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되기도 했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포스트로 키울 만한 청년 정치인들이 좀 인물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그게 왜냐면은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은 지난해만 봤어도 이준석 전 대표와
세보수계, 뭐 나국대 대변인들 이쪽으로 좀 몰려서 상징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. 근데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윤심 청년을 그 대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그 세보수계로 대표됐던 당의 청년 정치의 변곡점을 다시금 바꿔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. 또 이번 만약에 청년최고위원회 선출될 시에는 공관위의 보고를 받으면서 총선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위치로 갔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이어가지고 차기 총선에서 그의 역할에 또 주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지켜보면 늘 좀 흥미로운 게 속된 말로 해야 되나? 어른들끼리 친윤 배윤 싸우는 것보다 청년들끼리 친윤 비윤 싸우는 게 더 지독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런데 실제로는 어때? 장해찬 이사장은 좀 이렇게 주변에 드는 평판이나 또 만나본 장 이사장은 좀 어땠어? 일단은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는 거는 많이 체감이 되었고요. 지금 장예찬 이사장에게 기대감이 많이 쏠리는 이유가 대진표가 장예찬 이사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신인규 변호사, 그러니까 전에 나국대 출신 부대변인이었죠. 나국대는 이준석 대표가 파격적으로 시도했던 그 오디션 형태의 대변인 선발 대회였지.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거를 주도하면서 언론의 많은 관심도 받고 있긴 한데요.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청년최고위원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세보수계에서는 청년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로 메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가장 믿었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신인규 변호사의 자리가 공백이 되면서 이 구도로 가면은 청년최고위원 자리는 장예찬 이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당내의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. 혹시 더 뭐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? 그냥 왜 이 사람이 없을까? 서로에게 궁금하다면. 김부겸 전 총리 맞나요?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인터뷰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. 아마 그 자맹을 깨고 본격적으로 나선 무대 중에 하나가 고려대 특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거기서 민주당의 새 구심점은 김부겸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민주당 당내 기류와 같은 의견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건지 이런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. 사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이제 당권 때 이제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좀 깜짝 그 여론조사에서 깜짝 이름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사실 본인은 좀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제 가까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조금 쉬고 싶다. 추후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이제 뭐 새로 이제 집도 지으시고 하고 이제 좀 전원 생활을 즐기시면서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. 선거가 없으니까 쉬셔도 되지 뭐. 네, 물론 그래서 이제 네, 그래서 뭐 사실 민주당에서도 되니까. 네, 민주당에서도 뭐 새로운 구심점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이 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은 포지션인데요. 근데 뭐 본인은 이제 당분간은 쉬고 싶다고 오피셜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니. 홍준은 언제 궁금한 뭐 국민의힘 인사들.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근황이 조금 궁금합니다. 네. 지금 책 집필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가요. 아무래도 총선 모드로 이제 본격 접어들면은 뭐 노원병으로 다시 돌아올지 또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무소속으로 뛸지 이런 여부에 좀 관건이 좀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뭐 우리 뭐 이거 준비하면서 했던 소감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보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 짧게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전에 어떤 우리 막내 기자는 자기에게 영상 편지를 쓰기도 했었는데 마지막 말씀들 필요하신 거 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길.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를 영상 편지를 대표님 안녕하세요. 최근에 조금 살갑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조금만 더 다가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얘기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속 시원한 얘기를 좀 해봐도 되나요?
지금 작년 말과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아까 핑퐁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야 대치의 그 뭐 민주당의 입장을 봐야 된다, 국민의힘의 입장을 봐야 된다 이런 무한 메비우스띠에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런 핑퐁 게임 대신에 좀 속 시원한 결론들 좀 얻는 그런 취재 현장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. 확실히 고참들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세고 아주 확실하게 어떤 요구를 하는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, 뭐 굳이 뭐 오프닝 멘트, 아니 클로징 멘트 뭐 없이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잠깐! 주식이 어렵다고?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.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.